방영된 황금가면 33화에서는 드디어 서준이가 수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진우가 보게 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유라가 서준이를 데려가려는 수연의 앞을 막아섰고 서준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홍선태가 나서 수연에게 서준이를 데려가라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후 유라에게 서준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서준이의 마음도 모르냐고 말한 그였는데요. 그렇게 서준이가 수연의 집에 가게 된 서준이는 수연의 앞에서 이상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런 서준이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수연은 서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후 서준이의 검사 결과를 듣게 된 수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서준이가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집에서 유라가 서준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다 듣게 된 수연은 유라를 찾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말에도 서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유라의 뻔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차화영과 진우는 수연의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후 차화영은 수연에게서 서준이를 찾아오기 위해 수연의 집을 찾아갔고 당장 나가라는 수연의 말에 서준이만 돌려준다면 나간다고 말했는데요. 수연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불러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차화영의 모습이 나오며 33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예고에서는 고대철이 지나가 생쇼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고 홍선태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혼을 당해야 하냐는 차화영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자신은 도장을 찍었다고 말하는 홍선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어머니는 홍선태가 놔두고 간 식물영양제를 보고 누가 놔두고 간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고대철을 떠올리는 그녀였죠. 이후 차화영과 고대철이 회사에서 마주쳤고 이내 따라 나온 고미수까지 함께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고대철을 본 차화영은 고미숙의 동생인 고대철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후 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노영지가 누군가를 보고 놀라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수연은 노영지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유라가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 것이냐 물어보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영지가 유라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킬 위기에 놓였고 고대철과 고미숙으로 인해 동아의 정체도 차화영에게 밝혀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과연 노영지와 동아는 어떤 기질을 발휘해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넘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이번 화에서는 유라가 진짜 유라의 친구로 보이는 이봄이라는 인물을 마주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이봄씨라는 호칭으로 그녀를 불렀기 때문에 완전히 초면인 사이로 보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이야기를 하자며 그녀를 데리고 갔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그녀를 포섭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거짓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이봄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로 인해 유라는 또 해서는 안 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드라마 내에서 유라는 벌써 2명의 인물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을 찾아와 협박하는 전 남자친구와 수연의 아버지인 유대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이 바로 유라였죠. 그리고 그녀는 사람을 죽인 이후에도 하나의 죄책감 없이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드라마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라가 이봄을 포섭하려는 계획에 실패하게 되자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또 한 명의 인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후 차화영에게는 크리스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살인으로 인해 넘길 유라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유라의 악행은 언제쯤 밝혀지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